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박선영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확률의 개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확률은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모든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로 구했습니다. 이번 시간엔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요. 확률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기를 먼저 살펴볼까요? 다음 사건들의 확률을 구해보고 아래 수직선 위에 표시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닭이 낳은 알에서 오리가 부화할 확률. 2번 200가구를 뽑는 아파트 분양에서 2만 명이 지원했을 때 당첨될 확률. 3번 홀짝놀이에서 홀인지 짝인지 한 번에 맞출 확률. 4번 비가 올 확률이 40%인 어느 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 5번 내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을 확률. 자, 한번 살펴볼까요? 1번 닭이 낳은 알에서 오리가 부화할 확률.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이 없죠. 자, 그래서 이거의 확률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확률이 없으니까요. 확률 0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은 없겠죠. 닭이 낳은 알에서 오리가 부화할 확률은 부화하는 경우는 부화하거나 부화하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부화할 확률은 전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야. 2분의 1이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없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 부화한다, 부화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 부화할 경우의 수로 구하는 건요. 부화하는 것과 부화하지 않는 거의 가능성이 동일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리가 부화할 가능성이 없죠, 아예. 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요.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얘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여기 0부터 1까지 있네요. 0에다가 표시를 해주고요. 1번 이렇게 나타내 봅시다. 2번 200가구를 뽑는 아파트 분양에서 2만 명이 지원했을 때 당첨될 확률. 자, 뽑기를 해서 당첨한다라고 하면요. 2만 명이 지원했을 때 200가구를 뽑는 것. 얘는 자, 가능성이 동일하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모든 경우의 수 2만 명 분의 그 중에서 200가구가 당첨이 돼요. 당첨되는 경우 200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약분하면요. 얘는 100분의 1이 됩니다. 자, 이 수직선이 나타내면요. 여기 1이고 이게 10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10분의 1이겠죠. 이 한 칸을 또 10으로 나눕니다. 여기 대략 이렇게 찍어 볼게요. 요게 2번 100분의 1이요. 100분의 1. 그 다음에 3번 홀짝놀이에서 홀인지 짝인지 한 번에 맞출 확률. 자, 얘는 홀인지 짝인지 맞추는 경우는 맞춘다 안 맞춘다. 두 가지죠. 가능성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예요? 전체 경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겠다.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여기 한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이 값이 되겠어요. 2분의 1 3번 자 4번 비가 올 확률이 40%인 어느 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 자, 우리가 확률을 이렇게 퍼센트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타내는데요. 40%라는 것은 우리가 0점 수로 나타내면 1을 기준으로 나타내면 0.4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뭡니까? 100%에서 40%를 빼면 60%가 되겠고요.
이 60%를 또 수로 표현을 하면 0.6이 되겠네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0.6. 여기 6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여기 0.6. 4번. 다음 마지막. 내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을 확률. 100%죠. 100%. 자, 100%인 확률 뭡니까? 예, 1이에요. 그래서 여기 5번째가 1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듯이 사건의 확률은요, 지금 수직선상에서 보니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고 나머지의 값들 2번, 3번, 4번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갖는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정육면체 주사위 1개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자, 너무 쉽죠. 주사위의 눈 6개 중에 1의 눈은 하나니까, 그리고 그 가능성은 동일하니까 6분의 1이 되겠어요. 자, 2번. 정육면체 주사위를 이용하여 이번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과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찾고 그 사건의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아래 표에다가 써보세요. 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 어떤 걸 예를 들었나요? 자, 이런 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7의 눈이 나온다. 7의 눈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든 경우의 수 6이죠. 6분의 7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7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0.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또 예로 들어볼까요? 이런 것도 있을까요? 7보다 작은 자연수가 나온다. 7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 4, 5, 6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 6분의 그쵸? 1, 2, 3, 4, 5, 6이 나오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의 수는 6가지예요. 그러니 확률은 6분의 6, 1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의 확률은 0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확률의 범위를 식으로 알아볼 건데요. 자,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자, 확률의 개념을 다시 물어보고 있죠. 확률의 개념은 그쵸, 가능성이 동일할 때,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이게 큰 전제 조건이에요. 그럴 때 무엇으로 구할 수 있다?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구할 수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하고요. n 값을 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하면요. 자, A 값의 범위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A는요. 자, 0보단 크겠죠. 0보단 크거나 같아요. 안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0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 0, 1, 2, 3, 4 이렇게 자연수의 값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이 값은 모든 경우의 수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n보다는 작거나 같다. n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 이제 이 부등식의 양변을 n으로 나눠 보면요. 가운데 있는 건 n분의 a가 되고요. 왼쪽 n분의 0이 되겠네요. 오른쪽 n분의 n이 되겠고요.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는 n분의 A라는 값이에요. 지금 보다 여기 n분의 A를 우리가 지금 범위를 구했죠. n분의 A. 이 값의 범위는 뭐가 되겠다? 자, 여기 왼쪽의 값 얼마죠?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요 값 지금 n분의 0이면 0이죠. 그리고 n분의 n은 1이 돼요. 그래서 사건 P가 일어날 확률의 범위는 0 이상 1 이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0은 뭐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되겠고요. 그렇죠? 확률 0. 1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1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 그래서 우리가 확률의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1번, 교과서 241쪽의 문제 1번 내용 볼게요. 어느 사탕 뽑는 기계에 총 100개의 사탕이 들어있어요. 이 중에서 포도맛 사탕이 70개, 딸기맛 사탕이 30개라고 한다. 이 기계에 동전을 넣고 사탕 한 개를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포도맛 사탕이 나올 확률. 포도맛 사탕. 여기에 포도맛 사탕이 70개, 딸기맛 사탕이 30개 들어있어요. 그러면 확률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뽑는 가능성 동일하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 100개. 100 중에 포도맛 사탕을 뽑는 경우의 수 70개네요. 그래서 100분의 70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약분하면 10분의 7이 되네요. 이번엔 오렌지맛 사탕이 나올 확률. 오렌지맛. 여기 오렌지맛 사탕이 아예 없죠. 그러니 얘는 모든 경우의 수 100이지만 오렌지맛 사탕은 없어요. 얘를 뽑는 경우는 0가지죠. 그래서 100분의 0 확률은 0이 되겠다. 마지막 포도맛 또는 딸기맛 사탕이 나올 확률. 포도맛 또는 딸기맛이면 요거 전부 다죠. 70개, 30개.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 100개에 포도맛 또는 딸기맛이 나오는 경우는 또 100개네요. 그래서 확률은 100분의 100, 1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렌지 맛은 절대 나올 일이 없네요. 그러니 확률은 0. 포도맛 또는 딸기맛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오네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교과서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교과서 241쪽이에요. 볼까요? 같이. 다음 그림의 출발점에서 확률이 0인 곳을 따라갈 때 경로를 표시하고 마지막 빈칸에 확률이 0인 사건을 쓰시오. 라고 했어요. 따라가 볼까요? 자, 둘 중에 어떤 사람의 생일이 2월 31일 확률.
2월 30일? 2월 30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30일은 없으니까요. 이런 일은 2월 30일이 생일일 확률은 없다. 그래서 확률이 0 되겠죠. 요거. 복권을 샀을 때 1등에 당첨될 확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가능성 있어요. 확률 제로는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따라가 볼게요. 두 학생이 가위바위보를 한번 할 때 비길 확률. 비길 수 있죠. 가능성 있어요.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7보다 큰 눈이 나올 확률. 7보다 큰 거 없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률 0. 또 둘 중에 어느 비 오는 날 천둥 번개가 칠 확률. 칠 수 있죠. 그 다음에 해가 서쪽에서 뜰 확률. 서쪽에서 뜰 일이 없네요. 더 정확하게 하면 내일 붙여주면 더 정확하죠.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뜰 확률. 없어요. 자, 그래서 확률 제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빈칸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률이 0이 되는 경우 한번 다양하게 써봐 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구해보겠습니다.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아까 앞전에서 자, 비가 올 확률이 40%, 비가 올 확률이 40%일 때요. 비가 오는 확률 40%일 때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그렇죠. 60%죠. 그렇죠. 100%에서 40%를 뺀 거예요. 자, 얘를 수로 나타내면 확률 수로 나타내면 4는 0.4, 얘는 0.6이 돼요. 자,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요. P 0.4와 같이 P라고 하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이 값을 뺀 거죠. 1에서 일어날 확률의 값을 뺀 거예요. 0.6은 1에서 0.4를 뺀 거.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교과서 242쪽의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 3번. 어느 축구 선수가 페널티킥에서 성공할 확률은 0.85라고 한다. 이 선수가 페널티킥에서 실패할 확률을 구하시오. 페널티킥이 뭔가요? 페널티킥은 일단 페널티라는 말은요. 운동 경기에서 선수가 규칙을 위반했을 때 심판이 내리는 벌칙을 말해요. 벌칙을 페널티라고 하고요. 그럼 페널티킥은 축구에서죠. 축구에서 이제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수비팀 선수가 반칙을 범했을 때 공격팀이 페널티 마크 위에 볼을 올려놓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차는 킥. 그러니까 승부차기라고 또 한다는 겁니다. 수비팀이 반칙했을 때 그때 공격팀한테 주는 거죠. 자, 그래서 페널티킥에 성공할 확률이 0.85다라는 겁니다. 100번 차면 85번은 이제 골을 넣는다라는 거죠. 그럼 실패할 확률은 물어봤어요. 어떻게 구합니까? 1에서 0.85 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퍼센트가 아닙니다. 0.85라는 값이에요. 값. 그래서 실패할 확률은 0.15가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전체 값에서 빼는 것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을 볼까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볼까요? 동전을 두 개를 던져요.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 나와야 된대요. 일단은 우리가 경우를 한번 따져봅시다. 두 개의 동전을 던질 때요. 앞면과 뒷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써봅시다. 모든 경우를 써봅시다. 앞면을 우리가 헤드, 그래서 H라고 씁니다. 둘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 HH.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는 경우. 반대도 있을 수 있죠. 뒷면이 나오고 앞면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둘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 T는 테일, 꼬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꼬리. 뒷면을 테일이라고 말하네요. 헤드, 테일. 앞면, 뒷면 이렇게 영어로 말합니다. 자,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 나올 확률입니다. 자, 모든 경우의 수가 지금 4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 4분의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 나온다 라는 뜻은요. 뒷면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뒷면이 한 개 나오거나 뒷면이 두 개, 동전 두 개를 던졌으니까 두 개 나오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자, 뒷면이 두 개 나오거나 여기네요. 또 뒷면이 하나 나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총 3가지 경우죠. 그래서 확률은 4분의 3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값은요. 무엇과 똑같으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요. 반대로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 나온다. 뒷면이 하나 또는 두 개가 나온다. 라는 거의 반대. 반대는요.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면이 0개가 나오는 경우죠. 0. 그러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HH. 요 경우예요. 요 경우. 요 경우. 자, 그러니 얘는 어떤 값과 똑같으냐면요. 전체 1에서 뺀다. 적어도 0개가 나오는 확률. 전체 4분의 1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자, 이 상황은 우리가 개수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직접 4분의 3으로 구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디까지나 우리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반대 상황을 쓰는 거예요. 직접 하는 것이, 직접 세는 것이 편하면 그냥 그대로 세도 됩니다. 자, 서로 다른 3개의 동전, 2개의 동전을 3개의 동전으로 바꿨어요.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3개의 동전을 던져요. 그러면 상황이 모두 다 앞면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뒷면이 하나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일단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봅니다. 뒷면이 하나 나오는 경우. 그런데 요게 마지막 게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가운데 게 뒷면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맨 앞에 게 뒷면이 하나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H, T, H, T, H, H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뒷면이 2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제 뒷면이 2개가 나온다는 건요. 앞면이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가 하나만 등장해요. H가 맨 앞에 하나 등장, 가운데 등장, 그다음 마지막에 등장. 이런 경우네요. 나머지는 T로 채워주겠습니다. TT, TT, TT 이렇게요. 맨 마지막에는 모두 다 TT가 3개가 나오는 상황.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써봤습니다. 자, 이거는요, 또 우리가 한편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쓸 때요. 지금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죠. 자, 우리가 처음에 앞면, 그 다음에 앞면, 뒷면 하나, 그 다음에 뒷면 2개, 뒷면 3개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봤는데 이렇게 셀 수도 있겠어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진다. 세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세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지금 여기 첫 번째 동전을 던지는 경우, 동그라미로 할까요? 동전을 던지는 거니까 첫 번째 동전을 던지는 사건, 두 번째 동전을 던지는 사건, 세 번째 동전을 던지는 사건인데 경우에서 어떻게 구합니까? 각각의 경우가 앞면 뒷면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 또 두 번째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연이어 일어나는 것과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개 앞뒤가 나오고 또 앞뒤가 나오죠. 그래서 두 가지가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2. 또 마지막도 앞뒤 두 가지니까 얘도 곱하기 2.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8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셀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둘 다 8가지가 나옵니다. 총 경우의 수는. 자, 그때 지금 얘는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 나올 확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 개가 뒷면이 나온다라는 거는 한 개가 뒷면이거나 두 개가 뒷면이거나 여기 세 개까지 있죠. 그러니까 세 개가 뒷면이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대는 뭔가요? 반대는 뒷면이 0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 2, 3을 세주는 것보다는 안 나오는 걸 세주는 게 우리가 더 쉽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봅니다.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 나올 확률은요. 1에서 자 뒷면이 반대의 경우죠. 뒷면 0개 나오는 확률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뒷면이 0개 나올 확률은 일단 모든 경우의 수분의 모든 경우의 수 2 곱하기 2 곱하기 2 모든 경우의 수 8이 되죠. 그 중에 뒷면이 0개 나오는 경우 뒷면이 0개라는 건 모두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네요. 이렇게 한 가지.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8분의 1을 해주면 되겠다. 8분의 7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서로 다른 이번에 개수를 더 늘려서요. 4개라고 해볼까요? 서로 다른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2개는 뒷면이 나올 확률. 자, 여러분 구해볼까요? 동전을 4번 던져요. 앞뒤, 그렇죠? 적어도 2개는 뒷면이 나온다. 요거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2개가 뒷면이 되거나. 자, 얘를 직접 셀지 아니면은 반대의 상황을 셀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반대 상황이 더 적으면 반대 상황을 빼주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적어도 2개는 뒷면이 나온다라고 할 때는 2개가 뒷면이거나 3개가 뒷면이거나 동전을 4번을 던졌으니까 4개를 던지니까요. 4번까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자, 요거의 확률을 직접 셀 것이냐 아니면 이거의 반대는 뭐다? 하나가 나오거나 뒷면이 안 나오거나 이겁니다. 자, 특히나 지금 2개, 3개, 4개가 나올 때는 좀 왠지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보세요. 동전 2개, 3개 나올 때는요. HH, TT, HHTT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를 일단 다 해본 다음에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데요. 일단 요것만 따져보겠습니다. 요게 어쨌든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 뒷면이 그러면 앞면만 나오는 거죠.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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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또
뒷면이 하나 나오는 경우, 뒷면이 하나, 맨 뒤에 나올 수 있고요. 세 번째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나올 수 있고요. 첫 번째 나올 수 있고요. 나머지는 H로 채워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의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러면 자 이제 적어도 두 개는 뒷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봅시다. 어떻게요? 얘 두 개, 세 개, 네 개를 구하는 게 아니라 1 마이너스 뒷면이 0개, 1개, 1 확률을 빼줍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모든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야죠. 자, 확률은 경우의 수를 세는 게 기본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니까요. 모든 경우의 수는 얘가 첫 번째 사건, 앞뒤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앞뒤, 또 앞뒤, 앞뒤 두 가지씩 나오니까 곱해주면 되겠네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래서 2는 4, 4, 4, 16. 16가지가 나와요. 16분의 뒷면이 0개 또는 1개 나오는 거 우리 여기서 셌습니다. 뒷면이 0개 나오는 경우는 요거죠. 그 다음에 뒷면이 하나 나오는 경우 요거죠. 그러니까 총 5가지 경우네요. 그래서 뒷면이 0개, 1개 나올 확률은 16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6분의 11. 적어도 두 개의 뒷면이 나오는 이 경우는 16분의 1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4번으로 가볼까요? 자, 기역, 니은, 디귿, 쌍지읒의 자음 4개와 아, 어, 오, 우, 이의 모음 5개가 각각 하나씩 적힌 한글 카드가 있다. 작년 선생님 수업할 때요, 이 지읒을 어떤 학생이 읽어보라고 했더니, 문제를 읽으라고 했더니요, 기역, 니은, 디귿, 쌍지읒이 아니라 기역, 니은, 디귿, 찌읒 이렇게 읽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실수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냥 쌍지읒을 찌읒으로 읽더라고요. 너무 웃겼어요. 자, 어쨌든 자음 한 개와 모음 한 개를 짝지어 글자를 만들 때, 자, 찌읒이 아니라 쌍지읒입니다. 쌍지읒을 포함하지 않는 글자를 만들 확률을 구하시오. 이건 아예 애초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쌍지읒을 포함하지 않는 글자죠. 자, 이거를 1 마이너스 어떻게요? 쌍지읒을 포함하는 글자. 쌍지읒은 하나니까 포함하는 글자 만들 확률. 글자를 만들 확률로 해봅시다. 아닌 거를 세는 것보다 맞는 거 세는 게 더 빠를 것 같죠? 하나니까.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 일단 구해요. 모든 경우의 수는 자음 4개, 모음 5개니까 우리가 기역과 아, 어, 오, 우, 이를 짝지으면 이렇게 가고, 고구, 기 이렇게 나오겠죠? 니은과 또 짝지으면 나, 너, 노, 노니. 디귿과 짝지으면 다, 더, 도, 두, 디. 그 다음에 지읒과 짝지으면 짜, 쪼, 조, 주지 이렇게 되겠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여기 4가지 외에 그 다음에 연이어서 모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5가지예요. 5가지. 둘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5가 되고요. 그 중에 쌍지읒을 포함하는 글자가 되는 경우의 수는 쌍지읒에 아, 오, 우, 이 하면 5가지가 나오죠. 짜, 쪼, 쪼, 쭈찌 5개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1 마이너스 약분할까요? 약분하면 4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4분의 3. 쌍지읒을 포함하는 글자를 만들 확률은 4분의 1이었고요. 포함하지 않는 글자를 만들 확률은 4분의 3이 되네요. 자, 이제 마지막 수학 역량 기르기 해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요.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10 이하일 확률을 다음 두 학생의 방법으로 각각 풀고 누구의 방법이 더 나은지 자신의 의견을 말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요. 그렇죠? 항상 말하지만 동시에 던진다 라는 거는요. 그렇죠?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얘는 연달아 일어난다 와 같은 말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가 일어나고 또 하나가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눈의 합이 10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자, 눈의 합이 10 이하여야 되는데요. 눈의 합을 한번 써봅시다. 여기 이쪽을 A 주사위라고 하고 가로를 세로를 B 주사위라고 해볼까요? A 주사위의 눈이 1, 2, 3, 4, 5, 6 B 주사위의 눈이 1, 2, 3, 4, 5, 6입니다. 그러면 주사위 눈의 합을 표 안에 써보세요. 첫 번째는 1 더하기 1, 2, 1 더하기 2, 3 하나씩 늘어나겠네요. 4, 5, 6, 7 그 다음엔 2 더하기 1, 3이죠. 2 더하기 2, 4네요. 하나씩 늘어나네요. 5, 6, 7, 8 그 다음에 여기는 4, 5, 6, 7, 8, 9 그 다음 5, 6, 7, 8, 9, 10 6, 7, 8, 9, 10, 11 7, 8, 9, 10, 11, 12 그래서 두 주사위의 눈의 합은요. 우리가 1, 1 제일 작은 값이 2고요. 2에서 시작을 해서 제일 큰 값이 6 더하기 6,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10 이하의 확률, 10 이하의 경우의 수를 세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합이 2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네요. 그렇죠?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1, 2, 2, 1 그렇죠?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1, 3, 2, 2, 3, 3 이렇게 세 가지 5가 되는 경우 6이 되는 경우 7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8이 되는 경우 9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10 11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12가 되는 경우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눈의 수의 합이 이제 구해봅시다. 10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찬영이는 두 눈의 수의 합이 10 이하인 경우를 모두 구해서 확률을 계산해야지 그랬습니다. 자, 눈의 합이 10 이하인 걸 따지려면요. 지금 여기를 다 써줘야 됩니다. 자, 10 이하인 걸 다 찾아줘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은 너무 많아요. 합이 2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땡땡땡 지금 10까지의 경우를 다 해줘야 되고요. 지연이는 두 눈의 수합이 10 이상인, 11 이상인 경우를 모두 구해서 계산해야지. 그러면 지연이 방법이 더 빠르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1, 12 두 가지 경우만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지연이 방법으로 한번 구해보면요. 어떻게? 얘를 구하는데 지연이의 방법으로 구하면 예, 1, 1 마이너스 눈의 합이 11, 12, 1 확률을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일단 모든 경우의 수 분에 들어가 있죠. 모든 경우의 수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요. 그렇죠. 6 곱하기 6 그 중에 11, 12가 나오는 경우는 11, 12가 나오는 경우는 지금 요거네요. 두 가지의 경우 여기 한 가지의 경우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5, 6, 6, 5 다시 말하면 여기 11이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순서상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5, 6, 그다음에 6, 5 이렇게 두 가지고요. 그다음에 12가 나오는 경우는 6, 6 이렇게 한 가지네요.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그러면 약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분하면 12분의 1이 나오네요. 눈의 합이 11, 12가 나올 확률은 그러니까 10 이하일 확률은 반대겠다. 12분의 11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가짓수를 세기 힘들 때, 그다음에 그 확률을 계산하기가 어려울 때 반대의 경우를 해주면은 편리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확률을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끝. 수고하셨습니다.